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픽을 쉽게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그 중에 텐서아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우선 생성형 AI라는 것은 이미지나 텍스트, 비디오, 코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반복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생성형 AI 알고리즘이 훈련되면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결과물을 출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은 스테이블 디퓨전이 오픈소스로 나오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짧게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 기능을 활용한 여러 서비스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한 3,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괜찮은 사이트 몇 개가 있었는데 텐서아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원래 사용했었는데 막상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내에 설치하는 방법도 복잡하고요. 설치하고 나서도 사용법을 익히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에 소개할 서비스로 이 생성형 AI라는 부분을 이해하고요. 나중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통해서 조금 더 고급 기능과 확장 가능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텐서아트 사이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여러분도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쭉 내려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와 로라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정 스타일의 주제나 그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D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사 혹은 애니풍의 그림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특정 이미지 스타일을 여러 그림을 학습시키면 그 스타일이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을 학습을 많이 시킨다면 전반적으로 그림체가 피카소 스타일의 그림체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체크 포인트에서 루시드 드림 리얼리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로 만든 생성형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인물에 대한 그림체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느낌이? 이런 느낌의 그림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나가서 다른 모델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크 에이지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그려도 전체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뽑아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게 이제 체크 포인트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번엔 드림믹스라는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그림체가 제공을 하고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체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한데 이렇게 다 다양한 이유가 체크 포인트만 쓴 게 아니라 로라라는 모델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위에 부분에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매우 마음에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리믹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활용된 프롬프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용된 옵션들을 다 같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로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베이징 모델이라는 부분에 드림믹스 V1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단에는 로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로라라는 것은 드림부스 기반의 학습인데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로라는 피사체의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크 포인트 모델에 비해서 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는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만 쓸 수가 있고요. 로라는 여러 개의 로라를 붙여서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dd 로라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로라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추가하기 전에 기존에 설정된 값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한 버전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창이 아마 뜰 겁니다. 여기에 경고창이 뜨는데요. 무료 버전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2개 이미지만 만들거나 아니면 맥스 샘플링 스텝이 30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이게 샘플링 스텝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샘플링을 몇 단계로 만드냐 이런 개념인데요. 저는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조금 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 하이레스 스텝 부분도 여기는 업스케일 관련된 부분인데 얘도 3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런 값들을 조절하니까 여기 크레딧이 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매일매일 100개의 무료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하나 만드는데 2개씩 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몇 개의 이미지를 만들 거냐인데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최대 2개까지 동시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2개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4개씩 까인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의 몽환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비슷한데 뭔가 다르죠? 자세도 다르고 배치도 약간 다르죠? 그럼 이제 다시 위로 올려서 Add 로라를 통해서 로라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클릭하고 전 여기에 있는 걸 인사이드 클래스 보틀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만약에 이 로라가 궁금하면 이 이름 옆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인포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열리는데 대략 이런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병 안에 이미지를 담는 이런 로라가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값이지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눌러줄게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좀 전과 스타일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 병이 하나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얘도 이런 그래픽인데 병 안에 담겨서 나왔다. 만들기가 매우 쉽지 않나요? 이 아래 내려보면 일단 VAE라는 부분은 Variational Autoencoder라는 부분인데요. 인코더 및 디코드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모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이 너무 흐리게 나오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VAE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쓰게 되면 직접 이 모델들을 다운받아서 경로에 맞게 설치를 해줘야지만 쓸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사 이미지에 적용하기 적합한 VAE 모델이 있고 애니풍인 경우에 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VAE 모델이다 보니까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아래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그래픽이 나오는 거고 만약 여기를 다른 문구로 바꾸게 되면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네거티브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일러스트레이션이나 3D, 2D, 페인팅, 카툰 아니면 워스트 퀄리티, 로우 퀄리티 이런 것들은 나오지 마라 라는 거고요. 배드 핸즈, 롱넥, 롱 바디 이런 것들 있죠.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시그니처나 워터마크, 유저네임, 아티스트 네임 이런 것도 이 그래픽 안에 담지 말아라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에러나 배드 이미지, 배드 포토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추가적인 부분은 NSFW라는 건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후방주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정적인 이미지, 누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꼭 NSFW를 넣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이 부분은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언스플래시에 들어와서 특정 사람 이미지를 아무거나 다운을 받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운을 받아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활용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같이 적용해서 그래픽을 만들어 달라라는 건데 여기에 거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이미지 투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는 이런 얼굴이나 손 같은 부분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넣었던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배경 만들 때 쓰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써봤고요. 여기에 활용되는 체크포인트 모델과 로라 그리고 VAE, 프롬프트 이런 개념을 배워봤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로컬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편인데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건 맞죠? 여기에서 클릭하면 체크 포인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한 옵션들이 여기에 쭉 있고요.
나중에 여기에 활용되는 부분들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사용하는 부분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능도 훨씬 많이 제공하고 있죠. 이미지 투 이미지도 그냥 이미지만 넣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인페인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이즈나 업스케일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컨트롤 넷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도 시킬 수가 있고 오픈 포즈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배치라고 해서 이미지를 넣어서 한 번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배워본 텐서아트와의 차별점을 한번 보면 텐서아트인 경우는 설치가 필요 없고요. 사용성은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좀 복잡하고요. 확장성 같은 경우는 웹 UI가 오픈소스다 보니까 기능을 계속 붙여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완전 무료입니다. 텐서아트 같은 경우는 100개의 크레딧을 제공하지만 기능적인 제약이 있는 걸 아까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라든지 특정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부분에 비용을 무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컴퓨터 성능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00개의 크레딧에 대해서 구글 계정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돌렸으면 하루에 100개씩 생성이 되니까요. 입문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 대한 영상을 올려볼게요.